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마이크 온 에어 시작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 무기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요, 실험 고고학이라는 새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장동우 대표 모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대 무기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험 고고학이라는 그 분야 잠깐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고고학이라고 하면 유물을 뭐 꺼내서 발굴하고 네, 연구하고 이런 학문인데요. 실험 고고학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당시 재료랑 기술을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청동검을 한 20개, 30개 만들어서 막 방패도 때려보고 돼지고기 넣어서 비트로도 보고 하는 거죠. 딱 얘기만 들어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은 대중고고학 콘텐츠가 됩니다. 일본, 미국,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굉장히 이게 좀 유명한 좀 여가 문화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혹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좀 신선한 기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화면 나옵니까 지금 이거 밑에? 예. 자, 이 무기 실제로 그러면은 고기 썰고 자르고 찌르고 그런 기능은 있는 거죠? 저희는 진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뭔가 설명서가 있으면 그거 보고 만들 텐데 그쵸. 네. 직접 발굴한 그런 유물을 보고 따라서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둘 다입니다. 놀랍게도 그 21세기인 지금도 사실 원시 시대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족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족들을 찾아가서 연구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단서 혹은 거의 똑같은 단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방법을 좀 차용을 하고 실제 유물에 남은 제작 흔이나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만들었겠구나라는 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도 직접 그런 좀 부족들을 찾아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좀 했나요? 그러진 못했고 보통 그런 부족들은 이제 보호를 받고 있죠. 아. 왜냐하면은 이제 생활 양식이 계속 파괴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볼 수는 없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했던 뭐 유럽의 고고학자들을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예. 많이 교류를 하고는 합니다. 자, 일단 척 봐도 뭐 칼이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야? 라고 약간 좀 의아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손 네. 조심하시고. 일단 요거 자, 아이고. 이게 제일 신기한데 톱니처럼 뭐 박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죠? 일부러 붙인 건데 다? 그러니까 미크로네시아라고 태평양에 있는 소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아나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나왔잖아요. 거기서 묘사하는 그 민족들인데 어. 뱀상어나 타이거 상어라고 부르는 상어 이빨을 달아놓은 건데 그 민족들이 사용하던 세부체라고 하는 겁니다. 검이라기보단 톱에 가깝거든요. 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써는 거죠. 명예결투 같은 걸 할 때 많이 쓴다고 하고요. 야, 근데 이게 제가 무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핏 봐도 이게 휘어 있잖아요. 네. 요 휘 안쪽으로 이렇게 찍는 거는 이해가 되네요. 네. 뭐 썰거나 바깥쪽은 뭐 이렇게 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겠죠. 사실 저게 단일 세트가 아니라 가운데 하나에 양쪽에 삼지창처럼 올라온 것도 있어요. 장창처럼 사람들한테 휙휙 휘저으면서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저 끝에 있는 저 큰 덩어리는 뭐예요? 저거? 이거요? 예, 그건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제일 초창기인가요? 주먹도끼죠. 주먹도끼. 네,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초창기 구석기 시대고 주먹도끼부터 인간이 약간 날카로운 물건을 대칭으로 예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뾰족한 데로는 찌르고 여기로는 베고 여기로는 부수고 이런 뭐 다용도이기도 하고요. 유럽은 이런 좋은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한국은 거칠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 저 말로만 들어보고 네, 처음 봤습니다. 만져보셔도 진짜. 됩니다. 예. 오, 이거는 잠깐만. 이거 근데 여기 갈지 않아도 한 대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뼈를 크게 베어내거나 뭐 얼음에 구멍을 뚫거나 할 때 썼을 것 같고요. 야, 이건 한 1.5kg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되나? 최근에 우리나라 연천에서 세계 최대 주먹도끼가 나온 적이 2만 한 40cm 정도 되나? 네, 그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 만들 때는 어떤 가공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형태로 가공하신 거예요? 저게 원석이 호박돌이라고 흔히 아시는 그 둥글러적한 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주워다가 돌망치로 탕탕탕 몇 번만 깨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돌망치는 무슨 돌로 만듭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돌을 깨는 돌이라는 게 귀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유적지에서 또 돌망치가 잘 안 나와요. 다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귀하니까. 최근에 고고학자 선생님이랑 돌 주스러 갔다가 그분 진짜 유물 돌망치를 주운 거예요. 테스트 삼아 몇 개를 깨보셨대요. 네. 근데 진짜 다 깬대요. 이게 절대망치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연구원으로 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앞쪽에는 여러 종류의 칼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애착을 갖는 무기 있습니까? 있죠. 이거 대검 아니에요, 대검? 이게 사실은 간돌검 혹은 마제석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나오는 돌검이에요. 돌을 갈아서 멋진 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청동검의 대체품 같은 거죠. 그럼 네. 이것도 돌인가요? 돌입니다. 돌. 깨지지 않게. 잘 예. 아니, 정말 기계로 연마한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손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게? 그게 기계를 쓰면 와. 오히려 바스라지더라고요. 이게 진동이 막 왱 들어가니까.
구글 같은 데다가 그냥 grounded slate 대거, 그러니까 간돌검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면 다 한국 유물만 뜨거든요. 한국 대표 선사 유물이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멋지게만 만든 게 아니라 예. 이런 간돌검을 이렇게 효율적으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손잡이를 나무로 바꾼 거죠. 네. 이러면은 이제 뭐 쓰기도 편하고, 와. 그죠? 혹은 이걸 길게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간돌검의 나라 예. 라고도 조금 포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막상 직접 만들어서 해보니까 야, 이게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약간 다른데? 이렇게 느꼈던 무기도 좀 있습니까? 웬만한 뗀석기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뗀석기. 예, 보여주십시오. 예. 아, 뭔가 보석 같아요. 이게 구석기인들이 가장 사랑한 돌, 흑요석이거든요. 백두산에서 산출이 되는데 뭐 다른 나라는 화산 일부에서 나와요. 이 예. 유리랑 똑같거든요, 성분이. 뭐랑요? 천연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 네, 유리에 먼지가 좀 껴가지고 까매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유리다 보니까 이 날 하나가 거의 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분자 커터란 말이죠. 구석기 시대 물건인데 날이 너무 잘 들고 고기나 이런 것도 그냥 쑥쑥 들어가고 네. 창이나 화살에 이렇게 달아서 쏠 때도 그냥 거의 관통을 하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혹시 이게 겉면에 어떤 뭐 코팅이나 가공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자체가 반짝반짝거려요. 그 돌의 이름 자체가 흑요가 검게 예.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에다가 대고 때리는 거예요? 저게 초창기 구석기 시대, 이른 구석기 시대는 돌멩이 갖고 때리잖아요. 나중에 구석기 시대가 되면 후기로 가면은 사슴뿔이나 뼈나 나무 같은 망치로 때리고 사슴뿔 끝으로 정교하게 또각또각 눌러서 이렇게 제작을 해요. 제가 지금 너무나 무식하게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어떤 큰 돌이 있으면 이걸 던져가지고 이 모양을 내는 줄 알아서 어떻게 이게 나오나 했는데 아주 초창기 인류. 아, 그런가요? 네. 아주 초창기. 만들다가 좀 다칠 뻔했을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날카로워서. 많이 다쳤고, 사실 다친지도 모르게 너무 날카로우니까 어느새 이게 왜 질척거리자고 보면 피가 이렇게 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뗀석기가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이게 마지막 최종 간석기로 단계니까. 넘어갑니다. 이 다음 요거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이 흑요석 뗀석기하고 초기 단계 어떤 간석기하고 네. 강도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만드는 게 더 쉽다 어렵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국방 관련한 얘기니까, 네. 뗀석기는 제작 속도가 빠르고 날이 굉장히 날카롭지만 숙련도가 높아야 되고 재료가 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석기는 뭐 누구나 사실 뭐 일주일 내내 갈면 만들 수 있지만 날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대신에 재료가 흔하죠. 저건 전판한 판석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신석기 시대는 둘을 동시에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카롭게 한 번 타격하는 무기류, 뭐 예. 작살류, 예. 창류에는 뗀석기를 쓰고 도끼 같이 여러 번 때리는 거, 아니면 뭐 낫같이 계속 풀을 베야 돼, 이럴 때는 간석기를 쓰다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는 일정한 석기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집단 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뗀석기에다가 시간 할애할 필요 없이 그냥 간석기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둘이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고대 무기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오. 그런데 이 중에서 난 이거 다시는 못해. 내가 이거 왜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했나 네. 후회를 했던 무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거가 바로 청동검입니다. 청동검? 그러니까 이게 비파형 동검인데 어. 석기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물건이잖아요. 시대가 바뀐다. 국사책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그렇죠. 예. 일단 이걸 만들 때 제가 그 도가니가 뭐 폭발했었거든요. 녹은 청동에다 덩어리 청동을 넣으면 폭발한다는 걸 몰랐어요. 도가니가 폭발을 해서 용암처럼 예. 센 물이 이렇게 튀는데 이렇게 네. 피했거든요. 뒤통수에 오. 맞았어요. 그래서 뒤통수에 맞고 그 뒤로 청동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 한번 만져볼게요. 예. 오, 무게가, 야, 이거 무게가, 아니, 그러면 지금 도가니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리와 주석을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아마 그때 당시 거의 전략 물자급의 귀한 재료였을 테니까 보통 구리 주석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수입을 해오거든요. 숯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숯에다가 도가니를 넣고 그걸 넣고 한 10명이서 풀무지를 해가지고 녹이겠죠. 녹으면 그거를 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푸집에 붓는 거죠. 거푸집도 똑같이 달궈놔야지 이 갑자기 달고 좀 터지거든요. 야, 이거를 정말 과거의 방법으로 그대로 재현한다는 게 남들은 할 수 없는 보통 일은 아닌 거. 그 당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이게 석기랑 청동기랑 좀 모의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게 예.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구리, 청동도 필요 없고 구리만 돼도 돌보다 월등히 낫거든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확실히 청동검, 그러니까 금속의 등장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일이긴 하구나. 야, 아무튼 이거 정말 오늘 귀한 경험 제가 하네요. 이 묵직함을 느껴봐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자, 이야기 이어나가면 이거는 정말 감탄스럽다.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지금 봐도 대단해 보인다. 이런 무기들도 있습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활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신석기 시대가 가서 나오는 물건인데 이게 빙하기에는 큰 동물들을 잡기 위해 창을 쓰다가 빙하기가 끝나면서 작은 동물이 등장하면서 이 창으로는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활을 발명을 하는 건데 참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활이 만들어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건 전 너무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탄력 있는 나무를
구분을 해서 동물의 생가죽을 가공해서 만든 줄로 쓰거든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걸 걸면 화살이 나간다. 탄성 기계 지금까지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사실상 거의 완성된 무기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제일 놀라웠던 것 같아요. 특히 또 활 하면 또 우리나라 또 동이죠. 죽여주죠. 시위는 뭐 걸어볼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걸어요? 네. 아, 네, 한번 걸어요. 보통 이제 시위를 풀어서 보관을 하고 이렇게 걸어서 사냥할 때나 전투할 때 잠깐 쓰다가 다시 풀어놓는 거죠. 아, 이렇게 걸어야 네, 팽팽해지니까. 이제 활의 네.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 쓰는 뭐 이런. 이거 쓰면은 활 쏘면은 사람 죽겠는데요? 어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예전에 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그 스토리를 보면 그렇죠. 네. 악교가 녹아가지고 활 못 네. 쏜다 더워서. 근데 여기는 뭐 활 어디 뭐 어떻게 바르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마침 또 국방 관련한 거니까 네. 이성계가 말한 그 활은 각궁이라서 뿔과 힘줄을 악유로 붙여놓은 거고 그게 사실 여름이나 습기 많을 때는 녹아버리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활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이로우 믹스 전략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건조하는데 한 8개월 걸리고요. 건조라는 게 나무. 네. 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천천히 점여나가면서 깎으면은 한 10년 쓸 수 있는 활이 되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뭐 한 수십 개씩 동시에 쓸 테니까 생산량은 받쳐줬겠죠. 예. 자, 지금 다양한 무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대의 어떤 그 전쟁과 전투에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거 안 거절라 그랬는데 이건 길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데 이거 스텝슬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인용 투석기 같은 건데 1인용 투석기? 이렇게 딱 들고 여기다가 돌멩이 혹은 뭐 폭탄도 되고요. 혹은 뭐 석회 주머니 같은 거, 뭐 눈멀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이렇게 휙 휘두르면은 이게 날아가면서 위에가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휙 날아가요. 사람 몸으로 던지는 투석기 같은 건데 70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70m요? 네,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멕시코의 그 까르텔들, 깽단들이 자동차에다 연결해서 던져요. 국경 너머로. 최근에도 24년도에 이스라엘군이 이런 투석기 가지고 불덩이 날려가지고 사막에 있는 덤불 같은 거 태우는 장면이 또 녹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런 것들은 좀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미 뭐 내밀한 얘기 다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코너 속 코너로 옵서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좀 다양한 이런 무기들을 봤는데 야, 이거는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한번 좀 추천해 보자. 요거 한번 좀 활용해 봐라. 이런 좀 제안 한번 해주시죠. 이건데 아까 제가 흑요석이 사실 유리랑 거의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로도 뗀석기가 되거든요. 이건 제 기억에 맥주병이고 이건 뭐 터키 유리 부적인데. 맥주병이에요? 맥주병입니다. 네. 아까 흑요석이랑 질감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렇네요. 진짜 유리네. 둘이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당연히 흑요석 리우의 이런 것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깨진 맥주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천에 목국 명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거 특전사 출강을 종종 나가셨어요. 산 같은 데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활 만들어서 뭐 덕을 쏘란 얘기가 아니라 뭐 그걸로 사냥해서 뭐 먹거리 해결해라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분 활이면 갈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분 활이면 제 활도 갑니다. 어쨌든 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거 아까 말씀드린 유리 석기 같은 것들은 유리 조각만 있고 적당한 쇠붙이 혹은 나무 막대기 혹은 뼈 조각만 있으면은 장갑이나 이런 데다 대고 이렇게 또각또각 눌러대기를 해서 금방 칼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생존 전문가들이 아주 대충이나마 이런 걸 만드세요. 저도 사실 낚시 같은 거 갔을 때 칼 안 갖고 가면은 그 맥주병 깨다가 바로 하기도 하거든요. 20분이면 하니까 이거. 와, 20분이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현대전에도 활용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특전사분들은 배워놓으시면 진짜 좋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인저 부대들이 이런 플릿 랩핑이라 해서 이런 석기 제작을 배운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특전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이다. 와,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무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이게 있고 다음 시기에는 뭐가 나고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기 체계의 변화 그리고 또 무기 체계의 진화가 아예 세상을 바꾼 거 아니냐. 양쪽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등장해서 시대가 바뀐 것도 맞지만 세상이 바뀌는 와중에 탄생하게 되어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하다 보니 무언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무언가가 이 변한 세상에 너무나도 잘 맞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청동검이라던가 혹은 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서 보기에는 활이 등장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신석기자가 되는구나 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약간 반대 개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아마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걸 어떻게 또 정의를 하겠죠. 아마. 그렇네요. 단순히 어떤 무기를 구경하고 뭐 체험해보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어떤 인류 역사 전체를 좀 관통할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고고학 영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대 무기 제작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눴는데 오늘 다 얘기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할 하죠.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특집으로 한번 좀 다시 감사합니다. 모시는 기회를 한번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장동우 대표님과 함께 고대 무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